집합의 연산 좀 해보자. 이제 집합의 연산. 연산에는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기본적인 연산이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이런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두 연산이고, 그 다음에 차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의 연산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합집합은 뭐냐면, 두 집합을 이렇게 이제 벤델그램 표현했을 때 여기들은 뭐야? 두 집합을 다 합한 거야. 그러니까 A도 되고 저기 뭐야? B도 다 그냥 되는 거야. 아무튼 A가 되거나 B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다 저기 A 합집합, A, B 합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벤다이그램을 이해하는 게 더 편하고. 자, 그래서 뭐야? 이렇게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합집합의 정의는 뭐 이런 걸 자주 쓰진 않지만 뭐냐면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가 되는 거야. 자, 또는이니까 뭐야? A만 있어도 되고 B만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것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이상이면 포함이 되는 거야. 또는의 개념으로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상관없다. 둘 중에 하나 이상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은 자, 두 집합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여기 공통인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쟤를 기호로 이렇게 쓴대. 자, 그리고 이 녀석의 뜻은 뭐야? 그리고가 되겠지. A가 되면서 B도 되는 거. 그치? A도 되고 B도 되는 거. 동시에. 그치? 겹쳐지는 쪽.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은 말 그대로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 빼는 거야. 자, 그래서 A에서 B를 뺐다고 치면 어디야? A가 이렇게 있었는데 B만 B에 있는 것만큼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남는 게 뭐야? 자, 여기에 해당되는 집.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뭐야? 굳이 정의를 쓰자면 A에는 있는데 뭐야? B는 아닌 거.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그냥 처음이니까 적어준 건데 이런 것들을 꼭 막 달달달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이제 또 무시해도 될 정도는 아닌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너무 당연한 거지. 여기를 나타내는 그냥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너무나 당연히. 아무튼 벤 다이어그램이랑 기호 위주로 이렇게 겹쳐지는 거를 이제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자, 이렇게 다 해당되는 거를 뜻하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식이야. 알겠지? 자, 마지막 여집합은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게 필요해. 자,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보통 전체 집합을 U라고 써. A라는 집합이 여기 안에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모든 거.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 같은 거 썼잖아. 그 사건이 아닌 나머지 사건들을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했잖아. 집합도 A라는 집합이 아닌 나머지를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쓸 거고. 자, 굳이 쓰자면 뭐야? A가 아닌 거. 자, 이런 것들을 네 가지 이제 연산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 중에 이때 자,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게 없어. 겹쳐질 원소가 없이 이렇게 이면 A, B를 뭐라고 한다? 서로소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서로서는 연산은 아니고, 맞지? 두 집합의 관계야. 겹쳐지는 게 없다라는 관계, 알겠지? 근데 서로서라는 말이 우리가 이미 쓰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좋지는 않은데 겹쳐서 쓰는 단어가 몇 개 있어. 예를 들어서 뭐야? 소수라는 거. 또 누군가는 소수를 얻을 때는 0.123 이런 소수점 표현할 때도 소수라고도 하지.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뭐야? 정황상 소수를 2, 3, 5, 7과 같은 자연수들을 다룰 때도 있지. 즉 그거를 모두 소수라고 했어. 알겠지?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지금처럼 서로소인 거를 우리가 언제 배웠지? 두 수의 관계.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두 수를 서로서로 하지 않았어. 그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고 했었어. 자, 이것도 정황상 집합에 대해서 서로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겹치는 게 서로 없는 두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로 알아서, 그러니까 문장을 잘,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에서 단 이때 소수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려준단 말이죠.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정황상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맞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알아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무튼 집합에 관련돼서는 서로소가 이런 뜻이기도 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성질들을 이렇게 딱 써줬는데 이거 읽어보면은 너무나 당연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쓱 한번 읽고 넘어가면 돼. 자, 뭐래? A랑 공집합을 합하면 뭐가 된다? A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합쳤어. 다시 뭐가 돼? A가 되겠지. 너무 당연한 거지. 자, 이런 것들을 성질이라고 해서 주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된다. 자, 그럼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랑 교집합을 하네. A랑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을 교집합을 하네. 겹쳐지는 게 있어? 어디야? 없지? 공집합이지. 맞아? 아니야? 생각해야 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A랑 A를 합집합하면 뭐가 돼? 다시 A가 되겠지? A랑 A를 교집합을 해도 뭐가 되겠어? 다시 A가 되겠지? 너무 당연하게 지금 뭐 대단한 것처럼 써놓은 건데 별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도 A가 있었는데 A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A 교 B는 뭐야? A 교 B는 요 부분이라고 그랬지. 자, 얘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 다시? A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A와, 자, 이제 얘를 교집합을 했어. 자, A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자, A와 B 이 녀석을 교집합을 했어. 뭐가 겹쳐? 이 녀석과 이 녀석 뭐가 겹치? A가 다시 겹치지 않을까? 그래서 읽어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자, 이거를 뭐 정리할 필요까지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따로 있거든. 자, 이건 중요해. 자, 이 내용이 중요해. 뭐냐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자, 만약에 B가 더 큰 집합이야. 그러니까 두 집합 간에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할 때. 자, 있을 때 상황이야. 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교집합을 하면은 뭐가 될까? 아,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보면 뭐야? 이런 사인. 자, 교집합을 하면 뭐가 돼? A가 다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교집합을 하면은 작은 집합이 된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자, 오늘은 이것만 잘 이해를 하고 가면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설명을 해주고 알아라고 하면은 다 안 돼. 근데 진짜로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수준을 보면 다 달라. 애들마다. 또 이거 안 되면 뭐 이러면은 이러면서 막 그래. 이거를 진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반대로 합집합을 하면 뭐가 돼? B가 되겠지. 그러니까 합집합은 큰 집합이 된다. 자, 오늘은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꽤나 중요할 수 있다. 이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 녀석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다 같은 얘기야. 자, 공집합이랑 A 관계는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집합이고 얘가 더 작은 집합이지. 그럼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큰 집합이 나온다. 너무나 당연하게. 교집합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작은 집합이 나온다. 얘는 같은 거니까 뭐 논의를 하고. 자, 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지. 자, 얘랑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큰 게 나온다. 이런 내용인 거야.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얘는 뭐야? 합집합이 더 큰 집합이고 얘가 더 작은 집합이지. 자, 이랬을 때 교집합을 하면 뭐가 나온다? 작은 집합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접혀져 있진 않았지만 자, A랑 AU, B를 만약에 교집합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둘 중에 작은 집합인 얘가 다시 나와야 되겠지.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고. 자, 여기서도 A랑 A와 B를 만약에 합집합을 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큰 집합이 다시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딱딱 치고 나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자,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차집합의 성질 이것도 그냥 읽어보자. 지금 네 번째 네모칸으로 간 거야 벌써. 자, 그래서 이것도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했어. 그럼 뭐가 나올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A랑 A가 아닌 것을 다 합쳤어. 그럼 뭐가 나오지? 전체가 나오지. 너무나 당연하게. 자, 그 다음에 A랑 교집합을 하면 겹쳐진 거 없겠지. 자, 공집합이고.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을 여집합을 하면 당연히 뭐가 돼? 전체가 되고. 예. 아무것도 없는 거를 반대로 뒤집은 거니까. 그 다음에 전체를 여집합을 하면 당연히 뭐가 되고? 공집합이 될 거고. 뭐 생각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을 하면 뭐가 되겠어? A가 아닌 거를 또 다시 반대로 뒤집어. 뭐야? 다시 A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차집합에서는 요거를 좀 많이 쓸 거야. 자, 요거. 자, A 빼기 B를 앞에 거에서 뒤에 거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한 걸로 많이 바꿨을 거야. 그치? 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쓸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쓰고만 읽어보면 되고, 아, 당연하네. 그치? 실제 문제 나와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치? 자, 신경 써야 될 거는 이런 거. 자, A 빼기 B가 요집합인데, 요집합을 뭐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A하고 B의 바깥쪽이랑 겹치는 거야. 이게 또 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많이 써. 자, 얘를 굳이 이렇게 많이 바꿔서 쓴 이유는 뭐야? 차집합은 다른 연산이랑 섞여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집합이나 합집합은 이렇게 막 섞어서 쓰거든. 근데 차집합은 다른 연산이랑 섞여서 쓸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교집합으로 바꿔가지고 뭐야? 그 이상의 연산을 시키고자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행동은 우리가 꽤 많이 쓸 거다.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전체에서 A를 뺀 거는 뭐 A 여집합. 이것도 너무 당연하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쓱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만 한번 싹 풀고 그 다음에 잠깐 쉬자. 자, 1번으로 가보자.
자, 세 집합이 있어. 자, A는, B는, C는. 자, 문제를 꼭 이렇게 풀 필요는, 펜다gram 안 그릴게. 귀찮으니까. 대신에 C만 원소날법으로 좀 바꿔주세요. 1, 2, 3, 4, 6, 12 이런 식으로. 자, 1번. 자, A와 B는 뭐가 됩니까? A와 B를 그냥 합친 거. 자, 뭐가 된다? 3,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되겠지. 자, 2번. 자, B랑 C의 교집합. 자, 겹치는 부분. B와 C의 겹치는 부분. 뭐야? 6. 하나밖에 없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 합 C는 뭐가 되지? B 합 C. B랑 C를 합치는 거. 1, 2, 3, 4, 5, 6, 7, 8, 12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랑 A랑의 교집합. 자, B 합 C에다가 A의 교집합. 자, 이 녀석이랑 A의 겹치는 부분 뭐가 있어요? 3, 5, 7 다 겹치나? 맞아?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것도 A 합 B 먼저 구해볼까? A 합 B. A와 B의 겹치는 부분 7. 맞아? 5, 7 말했어.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이랑 이제 C를 합할 거야. 자, 이 녀석이랑 이제 C를 합한 거 뭡니까? 1, 2, 3, 4, 5, 6, 7, 12 이렇게 되나?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연산해 주는 거. 자, 그럼 2번. 자, 다음 보기의 집합은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호 집합이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서로서인 거 골라야 돼. 서로서인 거. 2, 4, 6과 서로서인 거. 그러니까 2, 4, 6과 겹치지 않는 거. 자, 그럼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짝수니까 2, 4, 6 다 겹치네. 자, 서로서 아닌 거고. 자, 니은은 홀수니까 1, 3, 5, 7 이런 거 되는 거지. 자, 얘는 2, 4, 6과 어때? 서로서인 관계? 맞지? 그 지금 디비전. 지금 말하는 줄 자, 그 다음에 디귿은 3의 배수. 자, 3, 6, 9 이렇게 12. 자, 얘는 뭐야? 6이랑 겹치는 게 있네. 맞지? 서로서 아닌 거고. 자, 리을은 서로서. 뭐야? x제곱 더하기 2x가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 뭐야? 없어요. 없지. 자,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공집합은 당연히 뭐야? 모든 집합과 서로 소인 관계야. 맞지? 겹쳐진 게 없으니까. 모든 집합과 교집합을 하면 다시 공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집합이 가는 성질들이 몇 개 있지? 모든 집합과 서로소이기도 하고. 또 그 전 단원에서는 뭘 배웠어?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치? 얘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성질로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이거 뭐 외워야 되냐? 아니지.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수학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미음은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자, 겹치는 거 있지? 2도 있고 4도 있고 다 겹치는. 자, 마지막 비읍은 15의 약수 1, 3, 5, 15. 자, 겹치는 게 없네. 자, 그래서 얘는 서로. 자, 그 다음에 5번. 자, 전체 집합은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지금 1, 2, 3, 4, 5, 6에서만 노는 거야. 알겠지? 전체 집합은.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A는 뭐야? 3의 배수니까 3, 6. 이렇게. 자, B는 홀수니까 뭐야? 1, 3, 5. 자, 이런 집합으로 이제 A, B가 있다. 자, 그래서 다음 집합을 구하여라. 1번. 자, A의 여집합은 뭡니까? 1, 2, A가 아는 거니까 1, 2, 4, 5.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여집합은 뭐가 되지? 2, 4,
세 번째는 뭐랑 같아진다? 전체에서 A를 빼면 뭐랑 같아져? A의 여집합이 같아지겠지. 자, 그래서 1번이랑 같은 답이 나올 거야. 따로 적진 않을게. 자, 마찬가지로 자, 전체에서 B를 빼도 뭐가 돼? B의 여집합. 그래서 2번이랑 같은 답이 나와야 돼. 자, 5번. 자, A에서 B를 뺀 것은 뭡니까? 자, 3, 6에서 1, 4, 5를 뺐어. 그럼 뭐야? 뭐가 남아? 3, 6에서 1, 3, 5를 뺐어. 너무 어려운 건가? 자, 아니요. A에서 B를 뺐어. 뭐가 남아? 3. 아이씨. 정답 3. A에서 B를 뺐다고! A에서 B를 뺐다고! A에서 B가 겹치는 거를 빠져나가서 없어졌다고. A에서 6. B와 겹쳐지는 부분이 빠져서 사라졌다고. 말 그대로 이렇게 B인 부분을 불러냈다고. 맞지? 그럼 뭐야? 6 남는다. 자, 그럼 반대로 B에서 A를 빼면? B에서 A를 빼면? 1호. 자, 그 다음에 드럽게 많네. 이거 6. 자, 근데 네? 뭐라고? 6. 자, 아무튼 7번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A의 교집합 B 여집합 뭐랑 같아? A-B랑 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5번이랑 같은 답이 나오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도 B 빼기 A랑 같은 거지. 자, 그래서 6번이랑 같은 답이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 1, 2, 4, 5, 6. 자, 9번은 아까 전에 A 교 B 구해놓은 거 없니? 자, A 교 B는 뭐야? 3. 3. 그러면은 뭐가 되지? 그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1, 2, 3 빼고 4, 5, 6 이런 것들. 자, 마지막 10번. 자, 이번에는 합집합. 자, 그러면은 뭐야? 1, 3, 5, 6인가? 1, 3, 5, 6? 1, 3, 5, 6의 여집합. 뭐야? 1, 3, 5, 6이 아닌 거. 2, 4, 이렇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진짜로 연산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6번. 자, 전체 집합은 7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그리고 6번 같은 이런 문제일 때 뭐라고 많이 표현하기 힘든데, 자, 이렇게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이런 상황일 때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조금 편리하다. 자, 그래서 자, 전체 집합에다가 A, B 이렇게 써놓을 거고, 여기다가 벤 다이어그램 표현. 자, 항상 이 겹치는 부분부터 채우면 돼. 자, A 교 B는 7 있고, 자, B 빼기 A는 4, 5가 있고, 여기 4, 5. 그다음에 A랑 B를 합한 다음에 여집합이니까 뭐야? 완전 바깥쪽. 여기 1, 3이 있고, 나머지 다 여기겠네. 자, 1 있고, 여기 2, 3, 4, 5, 6 여기 있어야 돼. 자, 이런 상황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 B의 여집합 교 A라고 했는데 얘는 뭐랑 같다? A 빼기 B랑 같다고 했지. 자, 그래서 A 빼기 B니까 어디에요? 여기. 자, 그래서 뭐가 된다? 2, 6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까지만 하고 끊어서 갈게. 자, 9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주집합 A가 있는데, 자, B 빼기 A는 뭐가 돼? B 빼기 A는? B에서 A 빼면? 5, 6, 7. 자, 이모로. 자,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 나온다. 자, B 빼기 A랑 X랑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됐대.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뭐야? 전체 집합. 둘을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내가 아까 전에 자 여기다가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많이 쓸 거야 라고 빨간색으로 적어줬던 거 쓰는 거야 지금.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자 둘을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다시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지? X가 더 크다. 얘가 더 큰 집합이다. 그렇지? 합집합을 했을 때에는 큰 집합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했는데 다시금 무언가가 나오면 둘 간에 뭐야? 포함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즉 B 빼기 A가 X에 포함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한 번 더. 자 문제 조건에서는 뭐야? B랑 X를 교집합을 했는데 이번에 X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X가 더 작다. 교집합을 했을 때는 작은 집합이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X가 더 작은 집합이고 B가 큰 집합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뭐야? X가 B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된다? 지금 X라는 집합은 5, 6, 7은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 4, 5, 6, 7에는 포함이 돼야 돼요. 자 이거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했던 거네. 즉 X는 뭐고? 3, 4, 5, 6, 7의 부분 집합인데 어떤? 5, 6, 7은 포함을 하는 자 그런 부분 집합이에요. 자 그럼 X의 개수 몇 개야?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 몇 개라고 배웠다? 4개. 2에 맞지? 제곱계에 맞지?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인데 5, 6, 7은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였었지? 그래서 X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자 어차피 이거 2의 제곱으로 가는 거는 지난 단원에서 했던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하는 거다. 자 그럼 한 번 더 2번. 자 A, B가 있고 자 물어보자. A 교 B랑 X를 교집합을 했는데 A 교 B가 다시 나왔어.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교집합을 했는데 A 교 B가 다시 나왔어. 그 말은 뭐다? A 교 B가 더 작은 집합이라는 거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합 B랑 X를 이번에는 합집합을 했는데 자 다시금 A 합 B가 나온대. 자 그럼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다? A 합 B가 더 큰 집합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뭐가 될 거야 즉 X는 A 교 B 겹치는 거 1, 3, 5인가? 1, 3, 5 자 1, 3, 5는 포함을 하면서 자 A 합 B니까 뭐야? 1, 2, 3, 4, 5, 7 자, 요 녀석에는 포함이 된. 자, 그래서 X의 개수 몇 개일까? 여기 중에서 1이랑 3이랑 5는 들어가기로 결정. 되어 있는 거니까 몇 가지? 2의 세제곱까지 8개. 오케이. 자, 밑에 있는 거는 딱히 따로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 풀고 쉴래? 쉬었다 풀래? 풀고 쉴래? 쉬었다 풀래? 쉬었다 풀래? 잠깐 쉬었다 가자. 지금이 이 시계에 안 맞는데? 지금 50분이나 됐어. 50분이니까 정각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풀자. 연산 법칙이 꽤 있어. 꽤 있는데 주로 많이 중요하게 쓰는 연산 법칙은 한 3가지? 4가지? 3가지 정도? 이 정도만 이제 많이 쓸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환법칙. 교환법칙 지금까지 수업하면서부터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그치? 우리가 합성함수 때도 배웠고, 맞지? F랑 G를 합성하는 거랑 G 합성 F를 하는 거랑 다르다 라고 얘기하면서 순서를 바꾸어서 연산을 한 게 서로 같을 때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거 아직 안 배웠나? 예. 아무튼 나중에 나오겠네. 그럼 나중에. 아무튼 선행했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거. 그래서 교환법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순서를 바꾸어서 연산을 한 거가 서로 같아지냐. 자, 그래서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이런 것들은 뭐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냥 그렇겠군. 너무나 당연하게 성립하겠군. 그렇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결합법칙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결합법칙은 뭐야? 합집합에 대해서도 자, BC를 먼저 연산을 하고 나중에 A를 연산을 하나. 자, A, B를 먼저 연산을 하고 C를 나중에 연산을 하나. 같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뭐라고 써? 그냥 A 합, B 합, C라고도 쓴다. 자, 뭘 연산하고 나중에 뭘 연산하든 별로 상관없다. 아무튼 그래서 결합법칙도 그냥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잘 안 쓴다. 결합법칙이 뭔지만 대략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얘도 A교, B교, C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분배법칙이에요. 분배법칙. 자, 그럼 분배법칙도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냐? 아니야. 우리가 분배법칙 뭐야? 고변산이랑 이렇게 하변산이 섞여져 있을 때, 자,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연산이 들어갔을 때 하는 게 분배법칙이야. 알겠지? 그래서 집합 연산에서도 뭐야? 분배법칙은 서로 다른 연산.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서로 다른 두 연산이 들어갔을 때 쓰는 게 분배법칙이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 자, A 합 B와 그 다음에 뭐야? A 합 C로 분배가 되고 둘의 연결은 뭐야? 교집합으로 하면 됩니다. 자, A 곱 B와 A 곱 C로 이렇게 분배를 하고 가운데 연산은 더하기로 한다. 똑같다는 거죠. 맞지? 수학에서 하는 분배법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 게 교집합이 되고 안쪽 게 이렇게 되네. 뭐야? A 교 B와 A 교 C로 분배가 되고 뭐가 된다? 가운데는 합집합으로 연산합니다. 자, 그래서 분배법칙은 우리가 이제 꽤 많이 쓸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좀 이제 잘 알아두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도 분배지만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시 인수를 묶는 것처럼 이렇게 묶는 행동도 분배법칙이라고 해. 알겠지?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것만 분배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렇게 다시 묶어주는 것도 분배법칙이야. 알겠지? 등호는 항상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게.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썼어. 자주 쓰는 연산 중에 아까 차집합. 자, 이거는 한번 그냥 자주 쓰는 거니까 그냥 써줄게. 자, A 빼기 B를 뭐라고 쓴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이거 자주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주 쓰이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 등호로 가는 법칙. 자, 등호로 가는 법칙. 등호로 가는 법칙은 자, 여집합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집합을 쓸 때야. 그래서 A 합 B의 여집합은 자, 여집합이 분배가 된다. 그리고 사이의 연산은 뭘로 바뀐다? 반대 연산으로 바뀐다. 합집합이었으면은 교집합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그러면 A 교 B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자, 여집합이 분배가 된다. 자, 그리고 사이 연산은 반대 합집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세 연산 법칙은 많이 쓰이는 거니까 숙지를 좀 해놔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거야.
다른 방법 없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교재를 잘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놨어.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정도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좀 풀고 다시 풀어보자. 자, 유형 4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식의 수립합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자, 좌측에서부터 간단히 해가면서 우변과 같아짐을 보여줄게. 자, 그래서 식을 잘 그냥 보고 있으면은 이 세 가지 연산 법칙 중에 그리고 플러스 약간 상식적인 부분이 필요해. 상식이 없으면 이 문제를 또 풀기 힘들어요. 상식.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네 가지 내용이라 하면은 분배, 차집합, 드모르간, 상식. 자, 이 네 가지 중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 자, 여기서는 뭘 쓰면 좋을까? A 이 식을 잘 보면 생각을 잘 해보면 이거 쓰면 좋겠다라는 게 보통 한 개로 정해져 있어. A 교집.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저는 드모르간 알겠지? 드모르간 딱 쓰면 좋게 생겼잖아. 괜히 이런 거 건드지 말고. 예. 자, 드모르간 쓰면 어떻게 된다? 자, 여집합이 분배가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은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이 붙으면 뭐가 된다? A. 자, A가 되고. 자, B에도 여집합이 분배가 되고. 자, 대신에 연산이 뭐야? 교집. 바뀐다. 자, 이렇게. 자, 드모르간 써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 쓰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씩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자, 요식에서는 또 뭐야? 요식 딱 보면.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 벌써 이렇게 써. 분배 법칙 쓰면 되는 거지. 자, 분배. 자, 그래서 뭐야? 이렇게 A 교로 묶어내는 것도 분배라고 했어. 자, 묶어내면 뭐가? B의 여집합이랑 B로 이렇게 분배 법칙. 자, 그 다음에는 뭐야? 상식이 뭐야? 상식. 자, 상식적으로 자, B의 여집합이랑 B를 합집합하면 뭐가 되겠어? 전체. 이런 것들. 자, 또 상식이야. 자, A랑 전체를 교집합을 하면 다시 뭐가 돼? A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얘가 A와 같네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빈칸에 알맞은 걸 넣어주세요. 그러면 뭐야? 지금 가에 들어갈 식은 이거. 나에 들어갈 식은 이거. 다에 들어갈 식은 이 정도 되겠네.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 자, 14번.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라. 자, 일단은 A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뭐다? 분배. 분배. 해주면은 A교 여집합이랑 A교 B 이렇게 분배가 되고 중간에 합. 자, 그 다음에 상식. 자, A랑 A의 교집합을 하면 뭐야? 전체. 공집합. 교집합이. 자, 그래서 공집합이랑 A 교비를 합한 거야. 자, 그럼 공집합이랑 얘를 합치면 뭐가 돼? 또 상식적으로. 자, 공집합이랑 어떤 집합을 합쳤어? 그럼 다시 뭐가 돼? A 교집합. A 교 B가 다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면은 A 교 B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 자, 밑에 것도 자 A 합. 그 다음에 차집합 나왔다. 차집합 나오면 무조건 차집합도 쓰는 거야. 왜? 지금 다른 연산 법칙은 보면 다 뭐로 돼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다 합집합이나 교집합으로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다른 녀석들이랑 어울려 놓으려면 일단은 차집합은 보이는 즉시 교집합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 알겠지? 자, 그래서 처음에 뭐 쓴 거야? 차집합 쓴 거야. A합. 자, 얘는 차집합 좀 뭐가 돼? A교 이 녀석의 여집합이니까 E. 자, 그럼 얘도 상식적으로 뭐야? 아까 전에 둘 중에 누가 더 커? A A가 더 큰 집합이고 A교 B가 더 작은 집합이니까 자, 둘을 합집합을 하면 다시 뭐가 된다? A 큰 집합인 A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간다. 자, 3번 노. 자, 이거는 A교 B. 자, 그 다음에 합.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그럼 뭐 먼저 한다? 드모로 가 드모르간. 자, 그럼 여집합이 붕대. 그럼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이 붕대했으니까 뭐야? A A 되고 B에도 여집합이 붕대가 되고 둘의 연산이 반대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뭐야? 잘 보면 분배 분배. 자, 그래서 A교로 다시 묶는 것도 분배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상식. 자, B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전체. 자, 그럼 A랑 전체를 교집합을 하면 A A.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자, 4번 B 합 C 교 B의 전체 여집합 교 A 이렇게. 자, 그럼 또 처음 할 수 있는 거 뭐야? 분배 상식적으로 누가 더 커? B B가 더 크지? 자, 그럼 둘을 합집합하면 뭐가 돼? B B. 자, 상식. 자, 이거네. 그래서 얘는 이대로 써도 되고 아마 답에는 A 빼기 B 이런 거 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도 돼. 아니,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쳐.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난 맞다고 해줄 거야. 자, 그러면 다음 17번. 자, 이것도 뭐 딱히 새로운 유형은 아닌 것 같아. 자, 저거를 간단히 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물음이 들어가는 거지. 자, 17번에 1번. 자, 먼저 저 좌변을 간단히 해보자. 자, 요거를 간단히 해볼 거야. 자, 그럼 뭘 쓰면 된다? 딱 보니까 뭘 쓰면 좋겠다? 분배, 맞지? 분배 자, 뭐야? 합 B의 여집합으로 묶는 거지. 오케이? 그럼 앞에서는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A 묶이고 교집합. 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자, A랑 A의 여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뭐가 돼? 고집 자, 줄이 좀 아까우니까 얘는 좀 이렇게 중간에 쓰면서 할게. 자, 이만큼이 공집합. 자, 그럼 또 공집합이랑 얘를 합치면 또 뭐가 돼? 공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랑 합치면 B 자, B의 여집합.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B의 여집합 교 A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차집합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뭐가 돼? A 빼기 B가 된다. 자, 그래서 즉 뭐가 되는 거야?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면 생각을 해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자, A에서 B를 뺐는데 다 빠졌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 뭐야? 무슨 말하고 싶은 건가?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갔다. A에서 B를 뺐는데 B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맞지?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자,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맞지? 나 수학을 외워서 하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잘 할 수 있고. 자,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알겠지?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네. 자, 좌변에 있는 거를 간단히 하고. 자, 요거 간단히 하고. 자, 요거 간단히 뭐가 될까? 일단 뭘 쓸 수 있지, 처음에? 내가 이거 보이면 무조건 일단 A 차집합 먼저 바꾸라고 그랬어. 자, 차집합 쓰면은 자 A교 B 그다음에 A교 B의 여집합. 자, 일단 차집합은 보이는 즉시 바꾼다. 그래야지 다음 연산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야. 자, 그럼 또 보니까 또 뭘 할 수 있지? 분배해서 묶는다. 자, 그래서 A교로 이렇게 묶어. 그러면 B의 여집합 이렇게 묶는 거야. 자, 그럼 상식적으로 자 B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가 되고, 자 전체랑 A를 교집합을 하면 A 다시 A가 된다. 그래서 A 교 B의 여집합. 얘 뭐라고? A 빼기 B. 맞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신 건 뭐야? A에서 B를 뺐는데 다시 A가 되네? 자, 이거야. 자, 그럼 얘는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겹치는 게 없었다.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빠지고 그대로 A가 다 남았다는 말은 자, A와 B가 서로 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이거를 뭐 하는 거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생각하면 살 수 있잖아. 자, 18번까지 일단 가보자. 자, 이것도 자 좌변 B에서 A를 뺀 거랑 A의 교집합을 했는데, 자 얘부터 하자. 자, 뭐 한다? 일단 무조건 차집합을 바꾼다. 자, B 교 A의 여집합. 이 녀석이랑 A의 여집합.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누가 더 크지? A의 여집합이라는 게 있고 A의 여집합이랑 누구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 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 왼쪽이 더 작아. 예, 그치? 어느 것이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더 작아졌겠지 무조건. 자, 그래서 둘을 교집합을 하면 뭐가 남는다? 그대로? 얘가 그대로 남는다. 자, 그래서 얘도 다시금 뭐야? 이렇게. 자, 근데 B에서 A를 뺐는데 공집합이래. 아까 했네. 자, 무슨 말이다? B에서 A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 무슨 뜻이다? 물론 했는데 이렇게 A가 B보다 크다. 더 큰 걸로 뺐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지 않겠냐 이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다? A가 더 큰 집합이다. B가 A에 포함되고 있다. 맞지? 자, 요거를 생각을 해서 찾으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는 자, 이게 보기에 없어. 자,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자, 이거를 또 해석을 해가지고 보기에서 골라줘야 돼. 자, 그러면 1번은 무슨 뜻이야? 1번은?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됐다. 그 말은 뭐야? A가 더 크다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닐까? 자, 2번부터는 확인만 한번 해볼게. 자, 2번은 A가 더 작다는 얘기지.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온다는 뜻은. 자, 그 다음에 3번은 B에서 A를 뺐는데 B가 나온다는 말은 뭐야? 아무것도 안 빠지고 B가 그대로 나온다는 말은 뭐야?
A, B가 서로서라는 거지. 자, 4번은 뭐야? 4번도 은근히 많이 나와. 자, 이거 근데 우리 이거 처음 보는 거지. 자, 이거 해석하는 것도 꽤 많이 나와. 자, 생각해보자. A의 여집합이랑 B를 합쳤는데 전체가 된대. B가 2. 응? B가 2. 아니 그런 식으로 너무 딱 그 부분적인 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A에서 B를 뺐다고 해가지고 B가 꼭 A랑 같아져야 돼? 아니잖아. 맞지? 자, 저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자, 얘도 생각해보면은 B가 물론 A랑 같아질 때도 성립하지.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 아니야, 일부분. 맞아.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A의 여집합이랑 A의 여집합 이거 아니야? A의 여집합, A의 바깥쪽. 그 다음에 뭐야? B를 합쳤을 때 전체가 빠짐없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은 무엇과 같은 표현이다?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랑 같은 표현임을 좀 알아야 된다. 자, 5번도 은근히 좀 많이 나와. 자, 뭐야? B의 여집합이랑 A의 여집합이 자,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냐면, 무슨 말과 같은 말이야? 여집합을 땐 B와 A들끼리는 뭐야? 포함 관계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뜻이야. 알겠지? 여집합을 하면은 포함 관계가 약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듯이, 자, 포함 관계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이것도 꽤 많이 쓸 거야, 알겠지? 그런 표현들 이제 익숙하게 좀 해보시고. 자,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한번 가볼까? 자, 20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유형은 별거 없어. 그냥 직관적으로 왜? 그냥 사람 외모 보고 그렇게 막 아니 외모가 아니라 그냥 저거 보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고 웃는 거잖아. 아니 자, 그냥 여기를 나타내는 집합을 여러 가지로 그냥 자유자재로 표현해라. 맞지? 이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로 정해진 너 왜 웃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보기 중에서 적절하게 골라달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A랑 C를 교집합한 다음에 B를 빼. 자, A랑 C를 교집합을 해. 자, 그 상태에서 B를 더 빼. 뺐어. 그럼 여기 남는 거 맞아? 맞지? 이런 식으로 진짜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 니은 A교 C에서 그 다음에 A교 B교 C를 빼. 자, A교 C에서 세 개 다 겹치는 여기를 빼. 이게 맞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맞지?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 이런 걸 하는 거지. 자, 디귿 A에서 B를 뺀 다음에 자, C에서 B를 뺀 거랑 겹치는 부분을 봐. 자, A에서 B를 뺀 부분은 어디야? 여기야? 자, A 빼기 B 여기. 자, 그다음에 C에서 B를 뺀 건 어디야? 여기. 자, 둘의 겹치는 부분 어디지? 여기 맞나? 그냥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왜? 맞아? 헷갈려? 아니, A에서 C를 뺀 거, A에서 B를 뺀 거 여기. 자, 여기. C에서 B를 뺀 거. 여기 C에서 여기 B를 뺀 거.
여기. 자, 겹쳐지는 거 어디야? 여기 맞잖아. 그래서 얘도 음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연산법칙 써봤자 간단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연산법칙은 필요하면은 적당할 때 이제 쓰면 되고, 이거는 이제 되도 않는 식인데 연산법칙 써봤자 어차피 간단히 안 되는데 이런 식들은 뭐야? 진짜로 벤다이어그램에다가 표현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22번. 자, 이거 보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일일이 하기는 좀 귀찮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ABC가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식을 한번 짜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A에서 뭐야? B도 빼고 C도 빼고, 맞지? 남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나? 맞아? 자, 얘는 보기 안타깝지만 없지. 자, 그래서 슬쩍 뭐야? A에서 자, 이 차집합을 뭐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 바꿔. 자, 이런 식 있나? 이런 식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2번이잖아. 그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별거 없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자. 그냥 별거 없는 유형이니까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머리 뇌지컬이 좀 돼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상상을 해가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안 되면은 그림 몇 개 깔아놓고 차근차근히 해. 이상하게 하지 말고. 헷갈린 사람들은 그림 2개, 3개 깔아놓고 차근차근히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그래서 틀리면 안 된다. 자, 그럼 다음 유형으로 갈게. 자, 집합의 연산과 부등식. 그냥 저렇게 부등식의 영역. 그러니까 뭐야? 수직선에다가 부등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거 나왔다 또. 자, A 합 B가 A래.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A 합 B가 A로 같아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A 합 B가 A래. 그 말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것이다? A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자, 이런 거야.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면 되겠지, 집합을. 자, 그럼 A라는 집합은 뭐예요? A 빼기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안쪽에.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1하고 5 빼기 2야. 자, 그럼 이 관계.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한다? 차례대로 나열한다. 나열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뭘 차근히 생각한다? 그 다음에 뭘 생각한다? 일단 대략 써놓고 뭘 생각한다? 제 대답할 시간이 너무 적어요. 뭘 생각한다? 대답할 시간이 없어도 되는 문제니까 대답할 시간 안 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몇 번이나 그 등호를 붙여. 등호를 붙일지 말지를 생각하는데, 알겠지? 아직 세뇌가 덜 됐나? 대답이 좀 안 나오네. 자, 얘네들은 같아줘도 돼, 안 돼? 얘랑 안 자, 돼요. 얘랑 얘는 같아줘도 돼, 안 돼? 안 돼요. 돼, 임마. 자, 아니, 생각을 좀 해보자. 야, 뭐. 언제만 안 되냐면, 응?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은 끝점이 들어가 있는데, 예. 포함을 해야 되는 녀석이 비어 있을 때 있잖아. 이럴 때만 A가 B랑 같아지면 안 돼. 포함해야 되는 녀석이 끝점이 비어져 있고 안쪽에 있는 녀석이, 자, 예를 들어서 포함을 해야 되는 녀석이 막 1보다 크고 5보다 작고 이런데, 자, 포함이 돼야 되는 녀석이 뭐야? 1 이상이야. 이렇게 들어가 있어.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되겠어? 얘는 1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얘가 1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얘는 오히려 1을 가지고 있고 얘는 1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런 거야? 아니. 뻥이 깨진다. 그러니까 지금 등호를 붙이지 말아야 될 때가 잘 생각해보면 이럴 때밖에 없는 거야. 이럴 때. 어? 양쪽 다 비어있으면 돼야 안 돼? 같아줘도 돼. 어? 안쪽 게 채워져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맞지? 자, 바깥쪽 게 채워져 있으면 돼야 안 돼? 돼. 얘는 되는 거야. 맞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맞지? 갖다줘도 돼. 맞지? 지금 등호가 안 붙어야 될 때는 생각해보면은 이때만 안 붙는 거야. 이거를 또 외우지 마시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이해를 하라고. 알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어렵지 않잖아. 다시 물어볼게. 자,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뭐야? 같아져도 포함관계 딱히 깨지지 않아. 그렇지? 자, 얘네들은 뭐야? 같아져도 되고.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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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같아져도 된다고! 이렇게 같아져도 된다고.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니까 이해가 안 되나 잘? 아니 됐어요. 안쪽에 포함되는 녀석이 끝점을 포함을 하고 맞지? 바깥쪽에 포함을 해야 되는 녀석이 비어있고 그때만 안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진짜 뭐 중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건데 이거 잘해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풀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자 이렇게 A, B, C, D 꼴의 구등식은 뭐야? 이렇게 연립, 이렇게 연립, 이렇게 순서대로 두 개씩 연립하는 거야. 자 그럼 왼쪽에 두 개 연립하면 뭐야? A가 4 이하이고 자 중간에 두 개 연립하면 뭐야? A가 4 이하이고 똑같네. 자 그다음에 오른쪽 두 개 하면 뭐야? A가 0 이상이고 자 이거 모두 만족하는 거보다 0 0 이상 4 이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한 번 더. 자 실수 전체 두 부분집합. 자 A는 이제 2차 부등식 풀어야 되겠네. 자 A 인수분해 하면은 뭐야? x 빼기 x 더하기. 자 부등호 방향 이쪽이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야 바깥이야? 사이 범위. 자 요게 이제 A라는 약식으로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B도 풀어보면 뭐가 돼? B는? 마이너스 K에서부터 K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풀면 뭐가 돼? B가 마이너스 K 더하기 1부터 K 더하기 1까지. 자 그 다음에 A랑 B를 교집합을 했는데 다시 A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A가 B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자 한 번 더. 자 이제 수식사인에다가 또 표현을 해볼게. 자 A가 자 이렇게 돼 있어. 아니다.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B가 더 크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써볼게. 자 일단은 대략 마이너스 K 더하기 1보다 마이너스 1이 커야 돼. 또 자 2보다는 K 더하기 1이 높은 쪽에서. 자 이렇게 대략 쓴 다음에 자 등호. 자 여기 등호 붙어도 돼 안 돼? 되고 여기 등호 붙어도 돼 안 돼?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K가 2 이상. 그 다음에 얘는 K가 1 이상. 자 2 이상이면서 1 이상인 거 뭐야? 2 이상. 자, 한 번 더. 26번. 자, A라는 집합 풀어보면 이제 좀 빨리 가보자. 자, A는 뭐야 풀면? 2와 6의 사이야 바깥이야? 사이 범위. 자, B는 뭐야? B는? 모르네. 자, 그래서 결과물을 먼저 써야 돼. 자, B는 모르는 상태에서 자, 뭐야? 겹치는 건 없어야 되고 자, 합한 거는 뭐가 돼야 돼? 합쳤더니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자, A가 2부터 6까지
B가 어떻게 돼야 돼? 겹치는 게 없어야 되고 합쳤더니 마이너스부터 다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그럼 A가 뭐일 것이다? B가 뭐일 것이다? B가 마이너스 1 초과 2 미만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B를 찾는 거. 자 그러면 부등식에가 이렇게 되려면 뭐예요? A는 뭐야? 두분의 합이 지금 1이니까 마이너스. 자 B는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A, B를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가보자. 자, A, B가 대충 저기 비정계수 A, B로 가려져 있어. 집합 A, B가. 자, 그런데 A랑 B의 교집합에 2, 3 있어야 되네. 그 말은 뭐야? 2와 3이 모두 두 집합에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런데 A라는 집합은 1, 2 있으니까 뭐야? 그 말은? A-2가 3이라는 얘기고. 자, B라는 집합은 3,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야? B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A가 5, B가 1. 자, 그 다음에 30번. 자, 이거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야. 전체 집합이 자연수 집합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A, B, C도 자연수지만 뭣도 자연수다? 루트 A, 루트 B, 루트 C도 자연수야. 자, 루트 A, 루트 B, 루트 C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뭐야? 즉, A, B, C가 제곱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뭐 가족권은 그렇구나. 3개로 돼 있는데 합을 했더니 원소가 5개밖에 없다. 그 말은 뭐야? 한 개의 원소가 겹치고 나머지는 안 겹치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뭐가 제일 센 조건이냐면은 A 더하기 C가 53이라는 게 굉장히 센 조건이야. 왜? 제곱수 중에 그렇지 더해서 53이 되는 게 없어 별로. 49랑 네, A, B, C 순으로 커져야 되니까 A가 4, C가 4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은 뭐가 돼요? 4랑 49,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중간에 어떤 B.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B는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 B,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뭐야? 4와 49에 어떤 제곱수가 들어가가지고 겹치는 원소가 딱 하나 있게끔 하는 거야. 그 말은 뭐지? B가 뭐가 되는데? 16. 맞아? 그럼 여기가 겹치는 원소가 4 딱 들어가겠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찾는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야? 2, 4, 7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3이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32번까지 지금 다 푸시고 풀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시험 볼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15분이니까 이거 다 풀고 쉬는 시간까지 합쳐서 30분까지 3시 30분까지 쉴 거야. 알아서 빨리 풀고 30분까지 쉬세요. 그리고 30분부터 시험 하나 볼 거야.